어떻게 해야 될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어디다 지어? 집을 배산임수. 배 아니야? 배 등배야 등배. 등 뒤에 산이 있고 임수 가까울 곳에 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풍수지리학적 명당도 일치합니다. 배산임수.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이 이렇게 흘러. 그려줘 볼까? 그림을 못 그리는데 산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흘러요. 집을 지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배산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구름지대에 사는 거죠. 산 밑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어. 식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이제 조금 더 정교해진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죠. 이때는 계급이 발생을 했어요. 계급이 발생을 했어. 그 계급의 발생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뭐냐? 얘야. 고인돌. 이 위에 놓여진 돌이 별로 안 무거워. 제일 가벼운 게 3톤이래. 3톤. 3대 몇 찍어요? 못해요? 3대 몇 찍어요? 안 해봤어? 3대. 안 해봤어? 지금 하면 안 돼? 키 안 커? 알겠지? 어깨 운동은 안 하는 게 좋대요. 예. 그래서 이거 혼자서 안 돼. 사람들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이용했다는 거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인돌이 니네가 요렇게 생긴 것만 봤지? 아닌데? 니네 남부지방인디? 중부지방인가 여긴? 경계가 모호한데? 북쪽으로 갈수록 요렇게 생긴 놈들이 있고요. 남쪽으로 가면요 요렇게 생겼어. 고창 화순에는 요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청동기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반달돌 칼이란 말이지. 청동기인데 왜 돌 쓰지? 왜? 청동기가 귀했기 때문에 돌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반달돌 칼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벼이삭 자르개라고 해. 벼이삭 자르개. 옛날에 낫으로 쓴 거예요. 낫. 여기에 끈이 달려져 있거든요. 끈을 이렇게 해서 어디 있어? 끈을 달아놓고 빠지지 않게 하고 요렇게 요 날로 벼를 자르는 거예요. 낫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장이 나왔고 군장은 특별해야 되죠. 특별해야 되니까 뭐야? 우리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지거든요. 고조선 당군 왕검 당군 할아버지 아빠 어디서 와? 하늘에서 오죠.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이런 것들 나는 좀 특별해. 니네랑 좀 달라.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천순사상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철기로 넘어오면 크게 문제내면 나쁜 사람이야. 근데 학교 내시는 크게 다른 거를 구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기 같은 경우에 또 검 같은 경우에 우리 청동기 시대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칼이 어떤 칼일까요?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파, 이 악기 비파라는 게 있거든요. 바이올린처럼 생긴 거. 네. 그러다가 독자적인 철기 문화가 나타나는 게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이제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잖아. 처음엔 잘 못해도 들어오면 비행기 들어와갖고 비행기 막 더럽혀갖고 수출하고 로켓 잘 못 만들면 로켓 쭉 해갖고 만들어갖고 로켓 쏘고 미사일도 잘 쏘잖아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와. 요번에 그 전 정권에서 이거 북한의 도발을 아니야. 그만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도발을 했거든요. 도발을 했는데 북한이 딱 가만히 있었잖아. 옛날 같으면 야!
그러면서 막 이 국지전이 있어 여기 휴전선에서 일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다리 끊어버리고 못 쳐들어오게 다 방호벽 세우고 그랬대. 북한이 우리나라 무서워해. 이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난 진짜 시위하시는 분들이 나 좌빨 아니야. 나이가 들면 보수야. 근데 시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왜 공부하니? 야, 우린 공산주의가 요즘에 어딨어? 공산주의가 뭐야? 여기까지만 할게. 공산주의 없어. 걔는 독재야. 공산주의 아니라고. 멸공 이런 말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나는 그 무식한 게 싫거든. 니네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니네 배움의 과정이 있는 거고 나이가 들어갖고 무식한 건 싫다고. 근데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 안 돼. 북한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미국도 안 무서워해, 북한은. 미국은 북한을 무서워해. 왠 줄 알아?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핵폭탄을 쏘잖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걔네가 갖고 있어. 노동이요 뭐 이런 거 있어. 명왕성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딱 쏘잖아. 레이더가 정확하지 않아. 어디 떨어질지 몰라. 그래서 무서워한대. 이거 진짜야. 그래서 무서워한대. 근데 정밀 타격이 안 된대. 걔네 맨날 뭐 잠수함에서 뭐 쏘고 그러잖아. 안 무서워해도 돼. 무서워해야 되는구나. 어디 떨어질지 몰라서. 근데 우리나라 그 미사일이 그 김정은 궁이 있잖아. 궁 밑으로 100m거든. 지하 100m까지 그 뭐라 그러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그게 있는데 미국 미사일들은 60m밖에 안 들어간대. 우리 미사일은 100m 다 들어간대.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 애들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나 배에서 쏴야 되거든. 우리나라는 땅에서 아무데나 쏠 수 있대. 국뽕. 나 보수잖아. 봐봐. 보수잖아. 국뽕 하는 애들이 보수야. 이상해. 보수 진보도 나중에 배워. 알겠지? 좌빨 수구 꼴통 이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런 거푸집을 통해서 우리만의 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세형 동검이야. 세자, 니네 세발낙지가 발이 세 개라서 세발낙지야? 세가 뭐야? 가늘다라는 뜻이죠. 비파형 동검은 뚱뚱하네. 얘는 날씬하네. 그래서 세형 동검이 나오고요. 이제 중국과 무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중국 돈이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이런 돈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때 창원에서 붓이 발견돼요. 붓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글씨 쓰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 글자가 나왔어. 선사시대가 뭐라고요? 문자 사용 이전 시대죠. 이제 역사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때부터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건 다 알잖아. 단군 신화는 다 아는데 단군 신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 단군 신화 편파 방송이야. 말이 돼? 야,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래. 장난해? 호랑이는 쑥 먹는 애야? 곰이나 먹지? 이거 편파 방송이야.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게 많아. 봐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이롭게 할 만함으로 홍익인간이라고 얘기하지. 넓을 홍익익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환웅은 풍백우사 운사
풍백, 우사, 운사. 뭐 하는 애야? 바람, 풍, 비우, 구름은. 마법천사문에서 다 나온 아이들이야. 쓸 줄 몰라도 알면 돼. 그래서 얘네는 기후와 연관이 있어요. 그거는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하게 됐다. 이때 공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이 되기를 환웅에게 빌었다. 이때 환웅이 영험한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때는 우리나라에 마늘이 없었어요. 이상해. 해석이 잘 돼야지. 이게 달래래요, 달래. 달래와 같이 옛날에는 마늘이라는 말이 달래였다고 얘기를 해요. 역사 배우면 배울수록 엄청 재밌어요. 니네 썰 중에 뭐 있는 줄 알아? 우리 집은 친일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집은 친일파. 어그로 끌기 딱 좋죠. 유튜브 각이죠. 우리 집은 또 뭐 많아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CC 사귄 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승무원 전 여친 후속 이야기. 군대 가서 과자 안 맞는다고 쳐맞은 썰.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질 거야. 나도 금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너무 잘 웃어주고 너무 이렇게 잘 봐줘서. 자,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은 37일, 20일, 37에 20일이죠? 37일 동안 몸을 삼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그렇지 못하여 사람 몸을 얻지 못했다. 야, 환웅은 마법사니? 게임 체인저? 게임 만드는 사람이야? 웅녀와 결혼했고 그 아들을 낳으니 단군 왕검이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이거 아까 단군의 아빠는 환웅이야. 환웅은 어디서 왔다고? 하늘에서 바라보니 미개한 놈들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청동기 문물을 가진 놈들이 한반도로 진입하면서 이제 뭐 토테미즘이 뭐라 그랬지? 동물을 믿는 거, 식물을 믿는 거라 그랬지? 동물을 믿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만났어요. 마음에 든 게 뭐였다고? 곰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곰 부족과 청동기, 곰 부족은 신석기 부족이겠지. 청동기 부족과 귀여워요. 그만해요. 귀여워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부족 간의 결합이 있고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단군 왕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을 아셔야 돼. 단군이란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종교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왕검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냐? 정치적 군장을 얘기해요. 왕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이 단군 왕검이 사는 이 세상은 한 사람이 제사장도 정치적 군장도 모두 하는 재정 일치 사회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풍백 우사 운사로 뭘로 알 수 있다? 농경 사회다. 그다음 군장이 있다는 건 계급 사회를 보여준다. 계급 사회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제 고조선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야, 니네 나라인데 왜 몰라, 이름은? 우리 집은 친일파라지만 니네들은 아니잖아. 어? 니네 왜 몰라?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인지. 이러니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지? 식민사관 친일파 때문에 그래. 알겠니? 니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식민사관을 전해주는 교수님들. 우리과 교수님 중에 되게 유명한 뉴라이트가 있거든? 뉴라이트 알아? 그래. 유석춘 교수님이라고 있어. 우리과 교수님이셔. 인사도 안 해. 지나가면 인사도 안 해, 우린. 그런 사람이랑, 그 사람 수강 신청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전공 필수만 맡고 있어. 전공 선택을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갖고 필수만 줘. 아이씨, 별로야. 다 별로야. 어쨌든. 내가 역사 교육을 한 이유는 우리 집이 친일 전력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것도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투위컨팅. 이 정도는 해놔야지 또 올 거 아니야? 재밌을 것 같지? 어쨌든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이냐면 대한제국까지 들어봤죠? 대한제국 때 대한이라는 말을 왜 지었냐? 조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종의 마음이었고요. 그 당시는 대조선, 대중국, 대일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앞에 대자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한이라는 나라, 한이라는 나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마한, 진한, 변한 들어봤죠? 한반도 남부의 최초의 통일 국가가 한나라였어요. 그래서 걔가 분할이 돼서 마한, 진한, 변한이 된 거야. 마한은 그 원래의 강한 국가가 아닌 백제가 마한을 통합했고요. 진한은 신라가, 변한은 가야가. 그래서 신라가 다시 가야를 복속하게 되는 거죠. 병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반도 남부의 통일 국가였어요.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을 지은 겁니다. 이 이야기도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 이름으로 그거 이름 정하려고 했던 나라로 정해질 뻔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국가 이름을 정하는 사람 이름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름이 정해질 뻔도 했다고. 이런 비하인드 막 너무 재밌지 않아? 재미없어? 우리 위대한 이순신 장군께서 술을 좋아하신 것도 알아? 몰라? 그런 얘기들 해줄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라는 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틈틈이 이것만 들어도 돼. 그리고 역사의식이 성장만 하면 돼. 나는 목표가 그거야. 물론 얘 100점 맞으면 너무 좋겠지. 그런데 우리나라 국뽕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되는데 부왕, 준왕 외우세요. 부왕, 준왕 외우세요. 그 다음에 왕위를 세습합니다. 부왕, 준왕. 준왕 때 힘이 제일 셌어. 근데 준왕 때 망해. 당군 조선이 준왕 때까지만 가요. 준왕 때까지만 가고요. 관직들을 설치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 체계가 잡혀져 간다는 얘기야. 관직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은 국가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연나라라는 놈과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조금 깜찍하게 독도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간도지방이 어디야? 간도는 들어봤지? 간도 안 들어봤어? 이거 힘들어. 어떻게? 간도지방이 어딜까? 맞춰봐.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 한라산이라고 하지 말고 백두산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안 해도 되잖아. 니네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알겠지? 여기 백두산이 있어. 백두산 주변 지역을 뭐라고 그래? 간도라고 그래. 중국과 우리의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백두산 북쪽을 북간도,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조금 쉬워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요하강이라고 있어. 요하강이라고 있어. 여기에 이걸 알아야 돼. 여기가 동쪽이니 서쪽이니? 그래, 여기가 요동. 여기가 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 지역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쉬워져. 그래서 어쨌든 연나라가 여기 있었어. 연나라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자꾸 이게 침범해 오겠지. 침범을 해오다가 진안 교체기, 진시황의 진나라야, 한나라, 장기판의 한나라야, 빨간색, 장기판 빨간색이 한나라야,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인데, 이 한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확장을 하는 과정 속에 연나라가 밀려난단 말이야. 계속 중국 본토에서 밀려난단 말이야. 밀려나니까 연나라 애들이 어디로 넘어오겠어? 여기가 고조선 땅인데 고조선을 넘어오겠지. 그중 한 놈이 위만이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원래 준왕한테 1000명을 데리고 와. 이때 1000명은 엄청 많은 인구거든. 자기 무리 10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고대 사회일수록 중요한 거는 인구수야. 노동력이자 곧 군사력이거든. 1000명 데리고 오니까 준왕이 어때? 좋아. 야, 너 여기서 국경 수비해! 라고 했더니, 오케이! 그러면서 밀려나오는 연나라 애들을 다 보습한 거야. 세력을 확정을 했어. 준왕 꺼져.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이 만들어져. 위만조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 고조선은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지. 근데 위만은 뭘 가지고 와? 철기를 갖고 와. 니네 잘 모르지? 청동기가 구리야, 구리 이렇게 휘어지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동전 좀 드려? 이렇게 해보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이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철기 문화를 수용을 하는데, 학교마다 달라.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 모르겠어. 교과서에 잘 안 나와 있는 데도 있거든. 근데 이게 위만조선이 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 있냐? 그 이유는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상투를 들고 있었어. 흰 옷을 입고 있었어. 되겠지? 상투, 우리의 고유, 우리나라만.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치자.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다. 자, 이 당시에 위만은 한반도에 있던 예진아 씨. 옛날엔 통했는데 장금이 나올 때 장금이 알아? 근데 태어나기 전에도 장금이 있어. 근데 예진아 씨가 한반도에 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나라가 있었어. 중간에 있지. 중개무역했어. 한나라 빡쳐 안 빡쳐? 빡치지.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빡치지. 그래서 쳐들어와. 멸망. 이거 그냥 요렇게 외우면 돼. 무왕, 준왕 때 발전을 했어요. 고조선이 어차피 당구조선이 아니까 무왕, 준왕 때 발전을 했어요. 상, 대부, 장군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관직이 설치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관직이 설치가 됐고요. 그러다가
한나라가 진한 교체기 때 한나라가 팽창을 하면서 연나라가 망하고 연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야? 연나라 사람 아니야? 위만이 철기를 가지고 와서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다가 빡친 한나라가 들어와서 쳤어. 끝. 니네 외울 때 이런 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싸움하는 애들이야. 알겠어? 전쟁하는 애들이라고. 네 발해에서도 무왕, 문왕 나온다? 무왕 싸운 애들이야. 뭐 정복해. 그 문왕 나오지? 그러면 외교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쉬워. 성종이 뭐냐면 정치 체계를 완성했다 해서 성종이야. 이런 식의 조그만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 솔직히 말해서 니네가 한자를 많이 알면 공부 잘해. 근데 한자가 안 되잖아, 우리. 그러니까 하나하나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다음 이제 요게 나온다. 고조선의 8조법이 나온다. 고조선의 8조법이 나와. 고조선의 8조법을 보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자, 볼까? 이거는 고조선의 원래 법조항이 60개로 늘어나게 되거든. 한나라가 지배하게 되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서 60개로 증가해. 그런데 당군조선, 위만조선에서 나오는 것들은 8개 조항이 있는데 그중 발췌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를 만들었다. 8조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어머? 지금도 그런가? 왜 그랬을까? 너 사람 목숨이 노동력이니까, 군사력이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노동력을 중시한 거예요. 써야 되겠지?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하나가 나와. 이렇게 할까? 나는 중요하면 하트 뿅뿅 해. 어차피 하트 뿅뿅 안 하고 별표 칠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나는 하트 뿅뿅을 할 거야. 하트 뿅뿅 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러면 하트 뿅뿅 하겠지? 자, 남에게 상처 입은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으로 갚을 거래. 뭐 하는 데야? 농경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자, 도둑질. 얘들아, 도둑질이 뭐야? 남의 재산을 훔치는 거지. 재산. 그래. 얘는 이때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노비로 삼는데, 노비, 계급이 있었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돈도 있었어. 화폐도 사용을 했나 봐.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습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고 결혼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러해서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지 않고 사는 일이 없으며, 이 얘기 보자. 쉽지 않은데?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는 것은 가부장제도. 가부장제도 들어봤죠? 우리 집 가부장제도 엄청났어. 너는 어렸을 때, 내가 달걀을 좋아해. 달걀을 왜 좋아하는 줄 알아? 어렸을 때 계란 후라이를 우리 형하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만 드셔. 우리 종손이거든. 종갓집이야. 상을 따로 써. 종손은 큰 상. 엄마, 할머니, 나 작은 상. 계란 후라이에 손 내면, 나 그래서 계란 삶은 거 10개씩 먹어. 진짜로. 가부장제 끝판왕. 우리 아버지 끝판왕. 우리 엄마 얼마 전에 그 한국인의 밥상에 나왔거든. 한국인의 밥상 남의 편 보면 있어. 우리 집이야 거기가. 우리 집이 나와. 그래서 우리 땅 다 보여줘. 항공 촬영으로.
그거 다 우리 형 땅. 내 땅 없음. 씨발. 그래. 에이, 별로야. 어쨌든 안 좋아해 난. 나는 사회학도 전공했기 때문에 가부장제 없어야 돼. 양성평등. 중요한 거야. 가부장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예. 고조선에서 나올 문제 유형들은 어떤 거냐면 선사시대야 뭐 그렇다고 치고 고조선에 나오는 건 고조선의 역사.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거 이제 얘네 그 팔조법의 의미들. 세 번째 나오는 거 당군신화.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고 또 하나 보자. 여기 보면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이런 게 나오거든. 얘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야. 주관식 가로놓기로 나오기는 쉬워. 이거는 주관식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발견되는 집 위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이 그림으로 나와 있지. 응. 됐지? 자, 그럼 우리 이제 고조선 배웠는데 니네 되게 싫어하는 건데 이거. 여러 나라의 성장. 이거 엄청 싫어해. 여기서부터 딱 이제 국사 그만해야 되는 거잖아. 한국사 그만하고 나는 한국사를 못하는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벌써 힘들어서 어떡해. 아직 1시간 남았는데 5시까지잖아. 아니 조금 이따 쉬었다가 갈 거야. 얘 1시간 동안 말할 건데. 왜? 별로야? 재밌는 얘기. 그냥 좀 쉬었다 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니야? 그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는 언제냐면 이제 고조선이 철기 시대로 막을 내렸잖아. 그리고 한반도에도 철기가 퍼져나갔겠지. 그래서 초기 철기에 이제 군장국가 우리 우리가 이제 그 국가의 발전 형태가 있거든. 국가의 발전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급이 발생하고 군장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힘센 놈이 다스리는 이 국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국가들을 중앙집권 국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 군장 국가에 대한 얘기들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는 국가들을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철기의 여러 나라의 성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5개의 국가를 외워야 돼요. 선생님 7개인데요. 배터리가 없대요. 안 계시네? 저희 배터리 좀 바꿔주세요. 쉬었다 가야겠네요. 네, 10분 쉬었다 갈게요.